노인은 생각했다. 물결에 배를 맡기고 잠시 잠을 좀 자도 되지 않을까? 발가락에 낚싯줄을 감아놓고 자면 물고기가 입질할 때 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85째 날이니 반드시 제대로 된 고기를 낚아야 해. 바로 그때 낚싯줄을 바라보고 있던 노인의 눈에 물 위로 나와있던 초록색 мат대지 하나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옳지. 그는 말했다. 옳지. 노인은 노를 배에 부딪히지 않게 가만히 거두어들였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낚싯줄을 살며시 거머쥐었다. 그 어떤 저항감이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노인은 낚싯줄을 가볍게 잡았다. 그러자 또다시 느낌이 왔다. 이번에는 탱탱하지도 묵직하지도 않은 그냥 살짝 당겨보는 느낌이었는데 노인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수심 100기를 밑에 던져놓은 낚싯바늘의 뾰족한 부분과 끝부분을 덮고 있는 정어리를 청새치 한 마리가 먹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그 끝에는 손으로 별로 만든 낚싯바늘이 다랑어 새끼 대가리 위로 툭 튀어나와 있을 터였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잡고는 왼손으로 낚싯줄을 낚싯대에서 살살 풀어냈다. 이제 고기가 아무 눈치도 못 채게 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줄이 풀려나가게 할 수 있었다. 때도 때이지만 이렇게 먼 바다에 사는 거로 봐서 엄청나게 큰 놈이게 틀림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미끼를 먹어라 물고기야. 미끼를 먹어. 제발 미끼를 먹어다오. 얼마나 싱싱한지 모른단다. 게다가 넌 180m나 되는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있잖니. 그 깜깜한 곳에서 되돌아와 정어리를 먹으렴. 그는 가볍지만 조심스러운 입질을 느꼈다. 그 다음엔 정어리 대가리를 바늘에서 뜯어내기 어려워질 때쯤 되자 더 강한 입질이 느껴졌다. 그러고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착하지?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한 번 더 돌아오렴. 냄새만 맡아보라고. 군침이 돌지 않니? 먼저 정어리를 먹고 그 다음엔 다랑어를 먹으렴. 탱탱하고 시원한 게 맛이 아주 그만이란다. 사양 말고 어서 먹으렴 고기야. 노인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쥔 채 가만히 기다렸다. 고기가 위나 아래로 헤엄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고 있는 낚싯줄 외에 다른 낚싯줄도 동시에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때 조금 전처럼 조심스레 미끼를 건드려보는 기척이 전해져 왔다. 먹이를 물 거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느님, 제발 미끼를 물게 해주소서. 하지만 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고기는 그냥 가버렸고 노인은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가버렸을 리가 없어. 노인이 말했다. 절대로 그놈이 그냥 가버렸을 리 없어. 한번 빙 돌고 있을 거야. 아마 예전에 낚싯바늘에 걸려서 혼난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때 마침 반갑게도 낚싯줄을 가볍게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그냥 한번 허이 돌아왔던 거지. 이번에는 분명히 물 거야. 노인이 말했다. 가볍게 당기는 힘을 느끼고는 반가워하고 있는데 뭔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육중하고 다부진 힘이 느껴졌다. 노인이 느낀 것은 고기의 무게였다. 노인은 여분으로 둘둘 감아두었던 낚싯줄 사리 뭉치 가운데 하나에서 낚싯줄이 술술 풀려나가도록 했다. 그 줄이 노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살짝만 잡고 있었는데도 엄청난 중량감이 느껴졌다. 대단한 고기구먼. 노인이 말했다. 이놈의 미끼를 옆으로 문 채 그대로 달아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돌아서서는 미끼를 삼킬 테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서 말하진 않았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말해버리면 운이 달아나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고기인지 알고 있었다. 정어리를 옆으로 문 채 어둠 속을 유영하고 있는 고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았다. 그 순간 고기가 멈춘 듯한 느낌이 왔지만 무게감은 여전했다. 그러다 그 무게감이 점점 커지자 줄을 더 풀어주었다. 엄지와 검지로 낚싯줄을 좀 더 단단히 잡자 무게감이 더 커지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놈이 확실히 걸려들었군. 이제 실컷 먹도록 해줘야지. 노인이 말했다.
그는 낚싯줄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게 하는 한편 왼손을 뻗어 여분의 낚싯줄 사리 끄트머리를 옆에 있는 낚싯줄용으로 쓸 여분의 사리 두 뭉치 끄트머리에 단단히 올감했다.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사용 중인 낚싯줄 외에도 40길짜리 사리를 3개나 여분으로 준비해두었다. 자, 먹고 또 먹어라. 노인이 말했다. 실컷 먹어. 뾰족한 낚싯바늘 끄트머리가 네 심장까지 가서 너를 찔러 죽일 만큼 집어삼켜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순순히 떠올라서 너를 작살로 찌를 수 있게 해다오. 그래, 잘한다. 이제 준비가 됐니? 식사는 충분했어? 자, 간다. 노인은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줄을 힘껏 낚아채 1m 정도 끌어올린 다음 몸을 무게 축 삼고 팔 힘을 있는 대로 발휘해 두 팔로 번갈아가며 줄을 연거푸 세차게 잡아당겼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기는 천천히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노인은 고기를 단 몇 센티미터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튼튼하게 만들어진 낚싯줄을 등에 메고 있자니 줄에서 물방울이 구슬처럼 탁탁 튈 정도로 줄이 팽팽해졌다. 물속에서 고기가 천천히 쉬익쉬익 하는 소리를 냈지만 노인은 여전히 줄을 붙잡고는 고기의 저항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고기가 당기는 힘에 맞서기 위해 가루장에 몸을 의지한 채 몸을 뒤로 젖히며 버텼다. 그러자 배는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기는 꾸준히 움직였고 노인도 고기와 더불어 고요한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했다. 다른 미끼들이 아직 물속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럴 때 그 애가 있었으면 하고 노인은 소리를 내어 말했다. 배는 고기에게 끌려가는 꼴이고 나는 견인기둥이 된 셈이군. 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저놈이 줄을 끊고 달아날지도 몰라. 힘 닿는 데까지 저놈을 붙잡고 있어야 하니까 저놈이 당기면 줄을 풀어줘야 해. 그래도 저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움직이니 천만 다행이야. 저놈이 아래로 내려가기로 작정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놈이 바닥으로 내려가 죽어버리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수라도 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노인은 등에 둘러맨 줄을 잡은 채 줄이 경사를 이루며 물속으로 뻗은 모습과 배가 꾸준히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놈이 저러다 죽고 말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4시간이 지났는데도 고기는 여전히 바다를 향해 줄기차게 헤엄쳐 나가며 배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도 여전히 낚싯줄을 등에 맨 채 단단히 버텼다. 저놈을 낚은 게 정오쯤이었지.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아직 보지 못했으니. 노인은 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기 전에 밀짚 모자를 머리에 꾹 눌렀었는데 이 모자가 이제는 이마를 조이고 있었다. 노인은 목도 마르고 해서 낚싯줄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며 무릎을 꿇고 뱃머리 쪽으로 가 한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노인은 물병 마개를 열어 물을 조금 마셨다. 그러고는 바닥에 내려놓은 돛과 돛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끝까지 버티겠다는 일념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육지가 보이지 않았다. 안 보여도 상관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바나에서 비치는 불빛을 길잡이 삼아 언제든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직 해가 지려면 2시간이나 남았는데 그 전에 놈이 물 위로 떠오를지도 몰라. 그때까지 떠오르지 않으면 달이 뜰 때쯤엔 물 위로 떠오르겠지. 달이 뜰 때까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출 때에는 떠오르겠지. 난 아직 쥐도 나지 않았고 힘도 팔팔해. 낚싯바늘이 주둥이에 박힌 건 저놈이잖아. 그런데도 저렇게 끌어당기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놈이야. 절사를 문 채 입을 앙다물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놈을 상대하고 있는지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별의 위치로 미루어 볼 때 고기는 밤새 진로나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해가 지고 나자 추워졌고 노인의 팔과 등 그리고 늙은 다리에 맺혔던 땀이 싸늘하게 말라붙었다. 해가 있는 동안 노인은 미끼가 든 괴짝을 덮었던 부대자루를 걷어 햇볕에 마르게 널어두었다. 해가 지고 나서는 그것을 목에 둘러매 등 위로 처지도록 한 다음
어깨에 걸쳐있는 낚싯줄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넣었다. 부대자루가 낚싯줄 밑에서 쿠션 역할을 해준 데다 뱃머리에 요령있게 기댔더니 자세가 좀 편안해졌다. 사실 그 자세는 견디기 힘든 정도를 약간 벗어난 것에 불과했지만 노인은 그 자세를 꽤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했다. 나도 저놈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저놈도 나를 어찌할 도리가 없어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이 이 짓을 계속하는 한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배전 너머로 오줌을 누면서 별을 쳐다보고는 자기가 가는 진로를 가늠해보기도 했다. 어깨에서 물속으로 곧게 뻗어내려간 낚싯줄은 마치 한 줄기 인광성 줄무늬 같았다. 이제 노인과 고기는 한층 더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아바나의 불빛이 그다지 강렬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해류가 배와 고기를 동쪽으로 실어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아바나의 불빛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 중인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가 지금의 코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저 불빛을 더 볼 수 있을 거야. 오늘 그랜드리그 경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군.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항상 물고기를 염두에 두어야 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금물이야. 그러고는 소리 질렀다. 그 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말이야. 나이가 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기력을 유지하려면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어두어야 해. 잊지 말고 기억해도 아무리 입맛이 없더라도 아침에는 꼭 그걸 먹어야 해. 그걸 잊어선 안 돼. 하고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밤사이 만세기 2마리가 배 주변으로 다가와 노인은 그놈들이 물속에서 뒹굴고 물을 빼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암놈이 물을 내뿜는 소리와 순놈이 물을 내뿜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기특한 녀석들이야. 노인이 말했다. 저 녀석들은 서로 장난치면서 놀고 사랑도 하거든.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형제 같은 놈들이지. 그러다가 노인은 자기 낚싯바늘에 걸린 큰 물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진 몰라도 참 대단하고 괴상한 녀석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힘이 좋고 괴상하게 행동하는 물고기는 내 평생 처음이야. 아마 저놈은 너무 영리해서 쉽사리 물 밖으로 뛰어오르지도 않을걸? 만약 저놈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사납게 돌격하기라도 하면 나를 조져버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예전에 낚싯바늘에 걸린 경험이 있어서 의뢰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놈인지도 모르지. 저 물고기는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도, 더구나 상대가 나 같은 늙은이란 것도 알 리 없어. 어쨌거나 참 대단한 놈인 건 분명해. 육질이 좋다면 시장에서 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미끼를 무는 태도나 줄을 끌고 가는 거로 봐서는 수컷인 것 같은데 저 녀석은 겁먹은 기색도 전혀 없이 담담하게 싸우고 있어. 저 녀석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아니면 나처럼 그냥 절박하게 버티고 있는 걸까? 노인은 언젠가 청새치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았던 일이 생각났다. 청새치는 수컷이 항상 암컷에게 먼저 먹이를 먹도록 한다. 그때 낚싯바늘에 걸린 것은 암컷이었는데 이 암컷이 잔뜩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얼마 안가 기진맥진해버렸다. 그러는 동안 수컷은 암컷 곁을 시종 떠나지 않고 낚싯줄을 넘거나 암컷을 따라 수면을 빙빙 돌았다. 수컷이라도 암컷 곁에 바짝 붙어있는 통에 노인은 큼직한 낫하고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수컷의 예리한 꼬리 때문에 낚싯줄이 잘려나가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노인의 양날의 건처럼 길고 뾰족하며 옆부분이 사포처럼 까칠까칠한 암컷의 주둥이를 움켜잡은 채 갈고리로 찢고 온몸이 거울 뒷면 같은 색깔로 변할 만큼 몽둥이로 후려칠 때도 소년의 도움을 받아 배 위로 끌어올릴 때도 수컷은 배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컷이 배 옆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암컷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더니 널찍한 연보라색 줄무늬가 다 드러날 정도로 연보라색 자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편 채 바닷속으로 떨어져서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 수컷은 참 아름다운 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암컷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노인은 기억했다. 그건 청새치 잡이를 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슬픈 광경이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소년도 슬퍼했지. 그래서 우리는 암컷에게 용서를 빌고 그 암컷을 생각해 도살 작업도 신속하게 끝내주었지. 그 애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며 둥그스름하게 다른 뱃머리 판자 부분에 몸을 기댔다. 어깨를 가로질러 메고 있는 낚싯줄을 통해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의 힘이 전달됐다. 나의 음흉한 속임수 때문에 저 물고기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 물고기가 한 선택은 그 어떤 덫이나 함정이나 인간의 계략을 벗어나 깊고 어두운 먼 바다에서 사는 것이었어. 내가 한 선택은 다른 어부들이 가지 않는 먼 바다까지 가서 저 녀석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먼 바다로 이제 물고기와 나의 인연은 이렇게 연결되었고, 이건 정오 때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물고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고 말이야. 나는 어부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걸.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다랑어를 꼭 챙겨 먹어야지. 동택이 얼마 전에 무언가가 노인 뒤쪽에 있던 미끼 중 하나에 입질을 했다. 막대치가 부러진 소리가 나더니 낚싯줄이 배전 너머로 마구 풀려나기 시작했다. 노인 어둠 속에서 선원용 칼을 칼집에서 빼내들고는 커다란 물고기의 중량을 왼쪽 어깨로 버텨내며 몸을 뒤로 기울인 채 배전 나무에다 대고 낚싯줄을 잘라버렸다. 그러고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낚싯줄로 잘라버리고 깜깜한 가운데 여분의 사리뭉치 끄트머리를 서로 단단하게 동여맸다. 노인은 한쪽 발로 사리뭉치를 눌러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 손으로 능수능란하게 매듭을 단단히 맸다. 이제 여분의 사리는 6뭉치가 된 셈이었다. 노인이 자른 미끼를 달아두었던 줄에서 2뭉치, 물고기가 물고 있는 줄에 이어진 줄 2뭉치까지 총 6개의 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으면 40길짜리 낚싯줄도 찾아 끊어버리고 여분의 사리 뭉치에 이어놓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고품질 카탈루냐산 낚싯줄 200길과 거기 달린 낚싯바늘과 목줄까지 전부 잃어버린 셈이 되겠군. 그런 건 다시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물고기가 걸리는 바람에 이 물고기를 놓친다면 그건 누가 보상해주겠어? 방금 미끼를 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는 나도 몰라. 정새치거나 황새치거나 상어였을 수도 있지. 무슨 물고기인지 감을 잡을 여유도 없었군. 줄을 잘라 그 녀석을 보내버리게 바빴으니까.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애는 지금 여기 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순전히 너 혼자뿐이니 깜깜하든 깜깜하지 않든 지금 당장 마지막 낚싯줄로 가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여분의 사리 뭉치를 이어놓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노인은 그렇게 했다. 깜깜한 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한 번은 물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넘어져 눈 아래가 찢어지기도 했다. 뺨을 타고 피가 조금 흘러내렸지만 피는 턱에 다다르기 전에 말라 엉켜붙었다.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겨우 돌아가서 나무에 몸을 기대고는 안정을 취했다. 부대자루를 고쳐 걸치고는 어깨에 걸친 줄도 조심스럽게 위치를 바꾸어 주었다. 새 위치의 줄을 단단히 고정시키고는 물고기가 당기는 힘과 물을 헤쳐나가는 배의 속력을 가늠해 보았다. 고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요동을 쳤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바늘에 연결된 철사가 녀석의 사너리같이 커다란 잔등을 긁은 게 틀림없어. 제 녀석 등이 아픈들 아무려면 내 등만큼이나 아플까. 저 녀석이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이 배를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순 없을 거야. 이제 장애가 될 만한 것은 깨끗이 처리했고 줄도 넉넉하게 준비해뒀어. 이 정도면 더는 바랄 게 없지. 물고기야, 노인이 큰 소리로 그러나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보아하니 저 녀석도 같은 생각이군 하고 노인은 생각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해가 뜨기 전이라 제법 쌀쌀했다. 노인은 몸을 녹여보려고 뱃전 판자에다 몸을 바짝 붙였다. 저 녀석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나도 버틸 수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밝자마자 줄이 길게 뻗치더니 풀려나가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배는 꾸준히 이동하고 있었고 해가 처음 삐쭉 솟아오를 때
그 해는 노인의 오른쪽 어깨 쪽에 있었다. 녀석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조류 때문에 동쪽으로 한참 밀려나게 되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의 조류를 타며 방향을 돌리면 좋으련만. 그렇다면 놈이 지쳐가고 있다는 표시일 텐데.